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친구들 댓글로 여름 나는 방법 좀 알려줄래? 선생님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쐈더니 오히려 냉방병이 오더라고. 강의 촬영실에서도 그렇고 또 열심히 문제도 만들고 검수도 하고 하는 저쪽에서도 계속 에어컨을 쐈더니 머리가 조금 아프고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름을 잘 보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놀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코로나의 현실 때문에 힘들게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또 열심히 한 주 동안 또 보내보자. 자, 오늘 고민은 김땡서 친구야. 학교 관련 문제라서 이 사연이 나오게 된다면 개학 전에 나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8월 말이라서 1학기가 끝나서 이 친구의 고민이 해결이 됐는지 매우 궁금한데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 따돌림 시킨 애를 A라고 할게요. 전 6학년 때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 A가 주로 절 따시켰습니다. 6학년을 졸업하고 원래 살던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의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A도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로 전학을 왔고 학교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가 저에게 예전 일은 미안하다면 용서해달라기에 그냥 해주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어쩌다 보니 같은 무리가 되었고 싫었지만 그냥 다녔습니다. 그때 무리에서 싸움이 났고 A만 무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A가 다닐 친구가 없자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싫다고 하지 못하고 어쩌다 노는 친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지내다가 1학년 종업식 날 크게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는 제가 제 동생 편을 든 겁니다. 처음에는 A는 제 동생 편을 들었고 그걸 알게 된 A 엄마가 A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A가 동생 교육 잘 시켜라부터 시작해서 동생이 싸가지가 없다, 죽이고 싶다 등의 언어폭력을 시작했고 전 참다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A가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고 몇 시간 뒤에 메시지로는 엄마 없는 X 등의 욕을 퍼부었습니다. 전 그냥 차단을 해버리고 무시하며 지내왔습니다. 2학년이 돼서 A가 미안하다며 그냥 지내자고 메시지를 했고 장난을 쳤습니다. 전 그냥 응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애들 사이에서는 친해지려는 친구한테 차갑게 구는 나쁜 애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2학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3학년 반편성을 했는데 A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반편성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될까 무섭고 내가 걔를 상대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패매를 할 때는 말빨로 상대하는 거라 생각하기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보고 상대하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왕따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무섭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작년 담임쌤과 3학년 담임쌤이 되었습니다. 같은 선생님이 됐다는 뜻이죠. 그 쌤에게는 제가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그 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중학교 생활인데 편하게 지낼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지금 선생님한테 올린 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친구가 너무 착해. 그 친구가 사과하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친구는 잘못을 하고 사과하고 잘못을 하고 사과하고 이게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근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나는 이거는 실수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친구가 좀 너무 이 친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친구를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3학년 1학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글쎄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하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잘 대해주지 않아 나쁜 소문이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친한 친구들과 좀 잘 사귀어서 근데 학교도 자주 못 가가지고 친한 친구들을 만들었을진 좀 궁금한데 다른 친구들과 좀 사귀어서 다른 친구들과 더 이렇게 좀 유대관계를 맺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 친구와 너무 이렇게 깊이는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람한테 배려심 없이 상처 주는 말들을 일삼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아까 앞에서 막 서로 언어폭력을 그 친구가 막 했고 그 친구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했잖아. 이런 친구는 가까이 두지 마. 내 상처만 점점 깊어지고 힘들어지는 건 나만 힘들어진단 말이야. 이것도 습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되게 속상하다. 선생님 생각은 A란 친구 왜 이러는지 정말 속상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내고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도 와서 얘기해줘. 알았지? 힘내. 그 다음 친구 또 가볼게. 어떤 친구는 유가영 친구인데, 안녕하세요 유현지 선생님. 저는 유쌤의 학생 수 많은 학생 중 중학교 3학년인 유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가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중3 공부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중3이 되니까 엄마도 많이는 안 보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정말 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사실 예전부터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요새 조금 심해지기도 했고, 마침 유쌤께서 이렇게 좋은 코너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고 말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코로나에다가 환절기에다 감기도 유행, 곧 있으면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아무쪼록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유쌤께서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저와 유사한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없으셔도 유쌤이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고민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쌤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아이고,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정말 예뻐하겠다. 내가 봐도. 지금 사실 선생님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조금 더 살갑게 하지 못한 걸 오히려 후회하고 있거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되었어.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선생님도 좀 힘들 때가 있었어. 왜냐면 외할머니께서 정말 선생님한테 잘해주셨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도 써주시고 막 이렇게 생일이면 생일날도 챙겨주시고 막 이랬는데,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잘 몰랐나 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후회돼. 그 뒤에 이제 외할머니께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이제 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후회가 되는데, 우리 가영이는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철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막 찾아뵈려고 노력한다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기특해.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좀 잘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코로나니까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건강을 위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 코로나가 이제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취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자주 가볼 수 없다면 이렇게 영상통화라도 하루에 한두 번은 좀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할머니 저 가영이에요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영상통화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하면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잘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자주 만나뵐 수 없더라도 이렇게 영상통화로라도 자꾸 안부를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방학 때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좀 들르고, 알았지? 아이고, 너무 기특하다. 너무 예쁘고 좋은 사연이었어. 그 다음 친구 갈게. 자, 이번에는 새땡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유쌤 강의를 듣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동생 계정을 써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나 말 안 했어. 사실 요즘 제가 잠이 너무 안 와요. 제가 공부 끝나면 한 3, 4시쯤 돼서 그때 자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누우면 잠이 와야 하는데 잠이 너무 안 와요. 잔다고 해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깨요. 밤을 새는 경우가 다수인데, 그래서 밤마다 유쌤 강의 틀어놓고 들으며 밤을 새요. 제가 너무 늦게 자는 건가요? 보통 다른 중학생분들 몇몇 분들도 이 시간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유쌤 사랑해요 이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학교를 제때 못 가고 이제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막 이러다 보니 아이들의 규칙적인 생활이 깨진 거야. 학교를 일찍 가려다 보면 또 다음날 영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찍 자게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거지. 근데 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또 이렇게 날을 새다 보면 다음날까지 영향이 있단 말이야. 밤에 잠을 잘 자는 방법
일단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 일단 바나나가 도움이 많이 된대.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우유가 자기 전에 이렇게 마시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 그리고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도록 낮에 밖에 이렇게 한 30분 정도 밖에서 이렇게 비타민 D를 좀 맞으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밖에 좀 나가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비타민 D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어. 그거를 좀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도 있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빨리 이 수면을 다시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려놓는 거를 강추해. 그러니까 꼭 밤에 좀 잘 잤으면 좋겠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거의 잠 안 오는 날은 며칠 안 되는 것 같고, 기절하다시피 이렇게 자다 아침이야! 이러고 눈을 뜨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조금 운동도 가볍게 하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방법들을 써가지고 잠을 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하길 바랄게. 알았지? 힘내. 그 다음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구땡현 친구가 있었어. 나 이 친구 아는데, 선생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사연 신청합니다. 요즘에 계약이 연기되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잔소리는 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3, 4일에 한 번씩 거의 싸우는 것 같아요. 물론 안 싸우고 제가 참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항상 엄마는 동생 편만 드는 것 같고 제 말은 듣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제가 원래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엄마랑 싸우고 나선 더 못 자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돌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핑할 때 대부분 방탄소년단 관련된 것들을 사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더군다나 아빠도 뭐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유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데 부모님께서 이제 또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나 봐. 부모님과 아무래도 오래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 조금 학교 다니고 밖에 있고 막 이러면은 부딪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부모님 눈에 띄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 아, 얘가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이러는데 이때 열심히 공부를 할 건가?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한두 마디 하시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 친구는 잔소리로 듣게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잔소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잔소리는 이제 쓸데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잔소리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잔소리라기보다는 아 그래 나한테 약되라고 하시는 얘기겠지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게 있을 거야.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시는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뭘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연 문제점이 있는 건가? 객관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 왜냐면 남이라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그렇잖아. 우리 땡현이 친구한테 남이라면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 근데 왜 옆에 있는 엄마는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 내가 이런 점을 고치면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니까. 그치? 사랑하지 않는 주변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얘기를 어머니니까 할 거야. 그렇다면 왜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철이 더 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지? 힘내고, 우리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마음까지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 거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부모님 걱정 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힘내. 자, 그 다음 친구는 강땡현 친구. 안녕하세요, 유쌤. 저는 20년도 기준으로 6학년이 된 강땡현입니다. 6학년이야? 저는 새학기 친구들 사귀는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고민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여리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친한 사람 아니면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 사귀는 걸 잘 못하고 4학년 때까지 혼자 다녔어요.
근데 19학년도인 제가 5학년 때 정말 제 인생 친구 4명을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5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2명 있는데요. 그 친구들하고도 아직까지 많이 친해지지 못했는데 5학년 때 만난 친구 4명은 단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랑 제발 같은 반이 되기를 싹싹 빌었지만 4명 다 따로따로 반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 친구 중 한 명이 바로 제 옆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강씨라서 늘 출석 번호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1번이었는데 낯을 많이 가리니 자기소개 같은 것도 첫 번째로 할 때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해요. 유쌤만의 친구 잘 사귀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유쌤 강의는 늘 잘 듣고 있어요. 6학년인데 뭘 잘 듣고 있을까? 내가 벌써 중학교 예습하는 건가? 아무튼 우리 친구가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구나. 친구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그 친구와 마음이 맞는 것 같진 않아. 선생님도 진짜 오래된 친구가 있거든. 5살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 근데 별로 안 친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와 연락은 닿지 하면 닿겠지. 근데 뭐 그렇게 안부를 막 지금까지도 주고받거나 뭐 서로 생일을 챙긴다거나 그러지 않아.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친구가 아니야. 짧게 만났어도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와 마음이 통하고 나랑 모든 공감대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는 친구가 짧더라도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거든. 다른 반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나는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물론 같은 반 안에서 자주 부딪히고 같이 숙제도 하고 막 이렇게 공유되면 더 좋겠지만 반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저 친구와 멀어지진 않을까를 고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한 반이었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른 반이 되었거든. 근데 그랬다고 해서 그 친구와 우정이 식거나 또는 깨지진 않았거든. 또 다시 친구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학교 오가는 길에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5학년 때 만난 친구들 말고도 또 앞으로 인생 친구를 만날 기회는 많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선생님은 중학교 때 만난 인생 친구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 또 대학교 때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또 만난 친구도 있고 그렇거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선생님쯤 나이가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다 보면 이게 나이가 같지 않아도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영어 박영아 쌤? 정말 친하거든.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전화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 쪼르륵 막 이렇게 연락하고. 왜냐면 너무 마음도 맞고 같은 일도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정말 마음 통하는 공감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통화 한 번 하면 30분은 그냥 가. 그래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친구들에게 연연하지 말고 또 다른 친구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친구들하고 또 6학년 같은 반 듣는 친구들하고 또 좋은 친구 사귀었는지 소식도 선생님한테 전해줘. 알았지?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선생님, 정말 혹시 제 사연을 선정해 읽어주신다면 절대 이름을 비밀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진짜 성이 흔하지가 않아서 성이랑 이름 끝만 대도 다들 저인 걸 알더라고요. 말 안 할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언제나처럼 열심히 유쌤 강의를 듣고 닷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께서 마련하신 코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닷쌤에 못 올리는데 유튜브에서만 할 건데. 선생님께서 매일 강의 촬영하시고 녹초가 되어서도 제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코너까지 만드셨다는 게 정말 선생님의 열정이 대단하고 그런 열정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작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써내려가게 되었답니다. 벌써 너무 소설처럼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이렇게 가로 쓰기도 썼어.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어릴 적부터 조부모님과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끝내주는 사투리를 쓴답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메신저를 보낼 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투리를 써요. 지금 여기 전혀 티가 안 나. 어떻게 쓰는지 되게 궁금한데? 제가 대구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사투리를 많이 써서 친구들도 항상 제 사투리에 웃음을 참질 못하더라고요. 크크크크크. 물론 전 이 사투리가 친근하고 좋아서 남들이 고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고칠 생각이 없어요.
사투리를 쓴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투리를 쓴다는 저를 촌스럽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많지만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인생을 내가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막상 써놓고 나니까 두서없이 써놓은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생강이 덕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꼭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로 바깥 세상이 무서워진 지금 모두가 건강하길 빌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민이 아닌데 이름 밝혀도 되는 건데 이거? 우리 친구가 사투리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스스로 좋아하면 쓰면 되는 거고, 나도 사투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투리가 뭐가 잘못이야? 이게 공식적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만 구분하면 돼.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쓰는 게 맞아. 왜냐면 그것은 나라에서 정한 말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쓰는 게 맞고, 친구들 사이에서 또 메신저상에서 그냥 편하게 사투리 쓰면서 또 이렇게 살갑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도 난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귀엽게 하면 되게 애교 있지 않나 이거? 선생님은 사투리를 못 쓰고 또 주변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애교 부리는 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더라고.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녹음해서 나 좀 들려줄래? 되게 궁금한데.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장점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쓰길 바랄게. 그리고 글상에서는 전혀 티가 안 났기 때문에 이미 지금 구분해서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잘 쓰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코로나 조심하고 잘 지내. 그 다음 친구는 서예린 친구. 저는 유쌤 강의를 듣고 있는 평범한 중3인데요. 요즘 너무 고민이 돼서 사연 올려봐요. 저의 꿈은 원래 체육 선생님같이 운동 쪽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그때는 풋땡넷이라는 모든 과목을 다 봐주는 학원을 다녔어서 학원 덕분에 성적도 잘 나와서 공부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운동과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운동을 그만하고 공부에 집중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은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한데 아직도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선생님을 하려면 공부와 운동 두 가지를 모두 잘해야 하잖아요. 저는 만약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둘 다 안 되면 어떡할 거라는 걱정이 먼저 돼요. 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 시간에도 우리가 저번 주에 음악과 병행하면서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잖아. 우리 예린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 할 수 있어! 체육을 좋아하고 이렇다면 그쪽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좋아하면 아무래도 나는 그쪽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선생님은 체육 쪽은 재능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아예 그쪽은 생각도 안 했는데,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재능이 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재능도 충분히 살리고 또 공부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그럼 충분히 두 개 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꼭 뭔가 하나에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체육 선생님도 멋진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와 운동을 좀 병행했으면 좋겠고, 시간 분배를 잘하는 게 전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시간 분배 잘해서 잘 활용하면 멋진 체육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선생님 예전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자분인데 체육 선생님 하시는 분들 되게 박력 있고 멋있던데. 꼭 그렇게 멋진 꿈 이룰 수 있길 바랄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엠베스트 듣고 있으니까 공부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 공부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해. 알았지? 마지막 한 친구하고 갈게. 백땡현 친구. 유쌤께서 고민 들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아직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게 공부를 잘한다는 자신감도 없고, 부모님도 저한테 티는 안 내시지만 내신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좀 있으면 시험 칠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돼요. 어떻게 하면 긴장을 조금 더 풀고 시험 기간에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유쌤. 이렇게 올렸어. 어때? 한 학기 시험 보니까 잘했어? 공부를 못하는 것 같진 않다며. 잘하고 있네. 근데 뭐가 고민이야. 잘하면 되지. 시간 분배 열심히 잘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 1학기 때 공부하고 시험 봤으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내 공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 계획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거 좀 분석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2학기에는
더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는 자신감이 없다고 했는데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당연해. 자식에 대한 기대는 어느 부모님이든 다 갖고 계셔. 그 기대를 한껏 내가 충족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일단 내 욕심이 앞섰으면 좋겠거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라는 욕심이 더 앞서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더 의욕이 생기고 더 즐거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험 때 약간 긴장이 되는 것도 나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긴장을 너무 풀면 오히려 시험 시간에 더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틀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긴장을 조금 충분히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불안한 마음으로 복습을 한 번 더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힘내서 열공하고 2학기에도 시험 잘 볼 수 있길 바랄게. 우리 친구들 고민 오늘 여기까지 들어왔어.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더위 잘 이겨내고 코로나 조심하고 늘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그럼 우린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 안녕.